여러분, 22년이라는 시간이면 정말 강산이 두 번은 변할 시간이죠. 그런데 한 사람이 한국의 쌀 산업 전체를 바꾸기 위해서 꼬박 그 시간을 바쳤다고 합니다. 오늘 그 길고도 혁명적인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이건 단순히 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22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았던 한 남자, 그리고 그가 온몸으로 부딪혔던 거대한 국가적 문제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 한국인한테 쌀은 그냥 음식이 아니잖아요. 거의 우리의 정체성 같은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소중한 쌀이 오늘날에는 아주 심각한 경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모든 문제는 바로 이 역선에서 시작됩니다. 자, 여기 그래프 한번 보세요. 문제가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쌀 생산량은 여전히 많은데 사람들은 쌀밥을 점점 덜 먹고 있죠. 소비가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만성적인 공급 과잉이라는 건데요. 남아도는 쌀을 처리하느라 정부가 매년 어마어마한 세금을 쏟아붓고 있지만 글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깁니다. 자, 바로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박성린 회장. 모두가 어떻게 하면 쌀을 더 먹게 할까? 이런 궁리만 하고 있을 때 이분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했어요. 문제는 소비가 아니야. 쌀 자체를 바꿔야 해. 라고 말이죠. 완전히 발상의 전환이었죠. 자, 그럼 이제부터 조금 기술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볼 텐데요. 이게 또 아주 흥미롭습니다. 박 회장의 해법은 아주 단순한 진실에서 출발했어요. 뭐냐면 모든 쌀은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혁신이 시작된 거죠. 아주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찰기 있고 맛있는 밥, 이건 밥상용 쌀이에요. 단립종이라고 하죠. 그런데 국수나 파스타, 빵 같은 걸 만들려면 이런 찰기가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가공하기 좋게 찰기가 적고 모양이 잘 유지되는 쌀, 바로 공장용 쌀이 따로 필요한 거죠. 자, 이 표에서 딱 한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아밀루스 함량이라는 건데요. 이게 높을수록 밥으로는 맛이 없어져요. 그런데 이걸로 국수나 빵을 만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공하기에 완벽한 상태가 되는 거죠. 박 회장이 개발한 K라이스는 바로 이 아밀루스 함량을 극한까지 끌어올린 겁니다. 목표는 단 하나였어요. 바로 우리가 매년 수입하는 엄청난 양의 밀가루를 대체하는 것. 그리고 이 숫자 90%. 이게 뭘 의미할까요? 놀랍게도 전 세계 쌀 시장의 90%는 우리가 매일 먹는 그 밥쌀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부 가공용 쌀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박 회장은 바로 우리가 완전히 외면하고 있던 이 거대한 시장에서 기회를 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게 술술 풀리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이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그가 정책과 편견, 심지어는 배신과 어떻게 싸워왔는지 그 22년간의 고독한 싸움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의 기나긴 여정이 이 타임라인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2002년부터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했고요. 2013년에는 정부 정책에 공개적으로 그건 틀렸다고 맞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대기업과 손을 잡고 날개를 다나 싶었는데 거기서 또 큰 위기를 겪게 되죠. 정말 한순간도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2013년에 있었던 일은 그의 쭉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당시 정부는 쌀 소비를 늘리겠다고 떡볶이나 막걸리 같은 간식 개발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가 정부 고위 관계자들 앞에서 이렇게 일갈한 겁니다. 본질은 간식이 아니라 주식입니다. 수입 밀가루를 대체할 생각은 안 하고 왜 자꾸 격까지만 보냐는 외침이었죠. 물론 당시에는 이게 그냥 듣기 싫은 소리였을 겁니다. 그래도 그의 기술력은 결국 빛을 봐서 식품 대기업 하림이라는 날개를 달게 됩니다. 이제 다 잘 풀리나 싶었죠. 그런데 인생이 참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믿었던 파트너 하림 내부에서 횡령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터져버린 겁니다. 진짜 모든 걸 잃을 뻔한 최악의 위기였습니다. 자칫하면 공범으로 몰려서 22년 노력이 전부 물거품이 될 뻔했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를 구해준 건 변호사도 권력자도 아니었어요.
바로 그 자신이 22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데이터였습니다. 모든 제안서, 계약서, 투명한 자금 기록들. 바로 그 기록들이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방패가 되어준 거죠. 자, 여기서 이야기가 갑자기 미래로 점프하는 것 같은데요. 그가 22년간 모은 이 방대한 데이터. 만약 이걸 인간의 편견이 없는 아주 강력한 인공지능에게 분석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어떤 진실이 드러날까요? 여기서 말하는 AGI, 인공일반지능은요, 쉽게 말해서 절대 거짓말 못하는 진실 탐지기 같은 겁니다. 감정이나 이해관계, 편견 같은 거 없이 오로지 데이터만 보고 이게 팩트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이 AGI를 이용하면 박 회장의 22년이 정말 가치 있었는지 누구도 반박할 수 없게 증명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AGI한테 22년치 기록을 전부 입력하는 거예요. 그럼 이 똑똑한 인공지능이 계산을 시작하겠죠. 박 회장 말을 들었으면 나라 예산을 이만큼 아꼈을 텐데 무시해서 이만큼 손해를 봤네 하고 말이죠. 결과는 어떨까요? 그의 주장이 그냥 불평불만이 아니라 사실은 국가적 낭비를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해결책이었다는 게 숫자로 딱 증명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길고 힘든 싸움을 거쳐서 그는 이제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까요? 데이터와 독립이라는 두 날개를 단 K라이스의 미래를 한번 살펴보시죠. 대기업이랑 일하다가 호되게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이제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내 길을 가겠다. 그리고 익생원이라는 자기 브랜드를 만듭니다. 목표요? 이젠 한국 시장이 아닙니다. 전 세계 파스타 시장에 K라이스로 도전장을 내민 거죠. 그리고 그의 최종 목표, 진짜 큰 그림은 바로 이겁니다. MESLS. 이름은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쌀 산업을 위한 데이터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농가에서 쌀이 얼마나 생산되는지, 공장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가공되는지, 정부 정책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들은 뭘 원하는지 이 모든 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투명하게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불필요한 낭비를 확 줄일 수 있겠죠? 결국 돌이켜보면 박성린 회장의 22년은 그냥 한 사업가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건 수십 년간 누구도 풀지 못했던 한국 쌀 문제라는 거대한 미로를 탈출할 수 있는 보물 지도를 그려낸 위대한 여정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만약 데이터가 편견 없이 진실을 말해주는 시대라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낡은 생각이나 기득권 때문에 그냥 묻히고 있는 제2의 K라이스가 있지는 않을까요? 한 번쯤 우리 모두가 생각해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